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성동구가 2026년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29%를 기록을 했습니다. 강남과 용산을 제치고 전국 1위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이 때문에 성수뿐만 아니라 성동구 전체 재개발 구역들에 대한 관심도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동구 전체 재개발 중에서 과연 최고의 투자처는 어느 구역일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성동구 전체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보면 성수동 일대, 그리고 옥수 금호동 일대, 또 마장 사근 용답 일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센 거는 성수동 일대겠죠. 성수동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저는 땅값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성수감자탕 자리가 얼마 거래됐냐면 실거래가 평당 5억의 실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은 아니고요. 전부 다 중공업 지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 주거 지역인 성수 전략정비 지역도 서울 전체에서 한남뉴타운과 더불어서 재개발 1등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매물들이 아무리 저렴해도 20억 중반대고요. 조금 이제 분담금 좀 적겠다 싶은 매물들은 40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얼마를 지금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같은 일반 신축 단지들은 40억, 국평 기준에서 40억에 근접을 해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주상복합 한강변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50억, 60억 거래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수동 전체를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소액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옥수금호 횡당 응봉 일대, 이쪽 일대 같은 경우는 30대, 40대 약간 젊은 세대 분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별명으로는 이제 압구정 베이비들이 많이 이쪽으로 신혼집을 구한다 그래서 뭐 뒷구정이다, 이런 별명도 있는 동네죠. 그런데 이 지역은 약간의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경사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단점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 좋고요. 강남, 광화문, 여의도 어디든 출퇴근이 편한 동네지만 재개발로 구성된 그런 지역들인 만큼 경사도 어느 정도 심한 편이고요. 또 하나 학군이 약간 부족하다는 평가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학교 갈 나이 되면 어디로 많이 빠지시냐면 목동이라던가 아니면 분당이라던가 이런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조금은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마장 사근 용답 일대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왕십리 뉴타운이 가장 유명하고요. 성동구청 있고 왕십리역이 있기 때문에 교통 굉장히 좋고 행정이라던가 상권이라던가 모두 다 좋지만 아직까지는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런 동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값들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형성돼 있는지를 보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런 트리마제 같은 주상복합 대단지들 60억에 근접해서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여기가 이제 지주택으로 지어진 단지인데 최근 실거래가 거의 40억에 달하죠. 그래서 성수동 1가 OTL 풀에 여기 작년에 일반 분양했을 때 30평대 25억대 분양했는데도요, 경쟁률 한번 보세요. 1600대 1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손꼽히는 경쟁률을 보였던 그런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실거래만 보더라도 시세 차익이 한 15억가량 낮겠죠. 이런 정도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성수권역입니다. 다음으로 옥수금호 일대를 보면요. 대장격인 리버젠이라던가 파크힐스 같은 단지들 최근 실거래가 20억 중반대를 넘었죠. 이제 3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동네고, 뭐 금호동 신금호역 역세권인 신금호 파크자이, 이런 단지도 25억대에 근접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옥수, 금호, 횡당, 응봉 이 지역 전체가 신축인데 이제 비역세권이거나 약간 단지 규모가 작다, 그러면 그냥 기본 20억 초반대고요. 만약에 역세권이고 단지 규모가 좀 있다, 그러면 기본 20억 중반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마장사근 용답 일대에서는 이제 왕십리 센트라스나 텐질 같은 뉴타운으로 지어진 단지들인데, 여기도 이제 20억 초반대에서 중반대 사이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성동 자이 리버뷰 이런 단지들 분양가는 얼마였냐면 84가 12억대였죠. 23년도 말에 분양을 했는데 이거 시세 차익 한번 보세요. 거의 두 배를 시세 차익을 받고 있죠.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재개발 구역 위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성수 권역에서는 저 위에 송정 권역에서도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된 이후에 해제가 됐고요. 현재는 매매가가 꽤나 저렴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또 송정 1구역 아주 오래전부터 단독주택 재건축 추진하다가 해제됐었고, 또 21년도에 신통기획을 접수를 했다가 탈락을 했고, 최근에도 이제 추진은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투자가 굉장히 활발했었던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냐면 여기 있는 한 개 한 개 필지 덩어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필지당 작으면 30평대에서 커봤자 50평대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특히나 연예인들이 투자 많이 하기로 유명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로서 좀 특색 있는 거리가 좀 조성되는 모양도 좀 있고 또 그렇게까지 무거운 금액도 아니고 하니까 법인보다는 개인이 투자하기에 좀 괜찮은 그런 동네였겠죠. 그래서 평당 한 5천대, 6천대에서 많이들 거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가격대가 많이 뛰었죠. 그래서 땅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서 거의 뭐 성수동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재개발 같은 형태로 추진하기에는 동의 받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관건인 그런 동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단독주택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 비중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성수 1구역 단독 재건축구역 여기는 이제 최근에 건축 심의가 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사업인가 날 거고요. 사업인가 이후에 관처 준비하면서 이제 일반 분양가 수준 어느 정도 공개될 텐데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파크 리버포레가 지금 실거래가 40억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26억대 일반 분양가 공개됐잖아요. 여기는 일반 분양가 30억 이상 찍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현재 투자 금액으로는 거의 20억 근접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도 성수 전략정비지구처럼 소액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달아나 버렸죠.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잘 살펴보면 이 준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빌라촌들이 이렇게 조금씩 껴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좀 긴 세월을 녹여야 되긴 하겠지만 주변 실거래가 워낙에 달아나다 보니까 이런 빌라들 소액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땅값으로만 이제 보더라도 절대 손해 볼 만한 그런 투자는 아니게 될 거다. 물론 이제 오피스텔 많이 껴있는 권역들은 약간 피해야 될 거예요. 오피스텔로 이미 개발이 됐다는 얘기는 너무 많은 이제 실소유자들이 생겨버렸다는 얘기니까 재개발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빌라 위주로만 구성된 지역을 잘 보셔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 권역으로 여기가 상당히 이제 재개발 구역들이 많은데 저 위쪽에 있는 행당 8구역부터 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건부 대상지 선정이 됐는데 여기는 찬반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동의율은 굉장히 높았어요. 60%대 이상까지 동의가 이미 나왔었는데 반대 동의율도 뭐 20%에 근접해가지고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하지만 구역계 넓히고 구역 면적 수정하고 또 찬성 동의율 70% 이상까지 확보하면 이거는 간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 그러냐면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인데 이거에 근접해가지고 이미 조건부 대상지 선정될 때 동의율이 70% 이상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반대 동의율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위반 건축물이라던가 지층 이런 물건들 제외하면 사실상 매물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여기는 이제 단독 위주이기 때문에 여기 역시 빌라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소액 투자하기에 굉장히 적격이었지만 이미 이제 매물이 날아갔다. 지층도 7억대 이상 가니까 소액 투자로 접근하려고 해도 6억대, 7억대 투자 금액이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금호동 2가 보면요. 여기 이제 장기 전세 주택 두 군데가 있는데 역세권 장기 전세는 뭐냐면 지구 단위로 가면 지주택이고요. 도시 정비형으로 가면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421구역은 본 정비구역까지 지정이 됐고요. 684구역 여기는 주민 설명회 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매매가로 봤을 때 이미 8억에서 10억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입지가 워낙 훌륭하니까 구역 면적이 좀 작고 하더라도 금액대는 달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 바로 앞에 있는 금호 16구역 여기 이제 금남시장 넘어가는 이쪽 길에서 언덕길 굉장히 심하거든요. 일종 비중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최근 들어서 관철까지 다 끝내고 철거까지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가로는 15에서 20억인데 프리미엄치만 보더라도 10억대 중반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가 30평대 기준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8억 한 중반대 됐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프리미엄에다가 분담금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제 아파트를 받을 때까지 들어가는 총 투자 금액이 한 20억 중반대 된다. 그럼 이거 어느 가격이냐? 그 바로 위에 있는 신축 대단지 가격을 이미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전마진 개념으로 먹을 거는 많이 없지만 거의 완성에 다다라가고 있는 이런 이제 재개발 구역을 투자했을 때 장점 로얄 등 로얄층을 겨룸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높은 경쟁 사이에서 운 좋게 당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겠지만 이렇게 철거까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사업장은 리스크가 많이 없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미리 큰 돈을 들여서 잡아 놓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구역이 바로 이런 후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응봉동 가보면요. 단독 재건축 구역 하나와 모아타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 모아타운 구역은 현재 매물이 엄청나게 싼 매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3억대에서 5억대의 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옛날에 그 도정법 개정되기 전에 재개발이 있었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사업이 재개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이 됐고, 이 속에 이제 주거 정비형과 도시 정비형, 이 두 개의 사업으로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안정은 도시 정비형이 됐고,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이 합쳐져서 주거정비형 재개발이 된 건데,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중에서 현지 개량형인가 그런 이름의 사업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면 철거한 다음에 재개발처럼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비 기반 시설들, 도로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정비하면서 단독적인 개발 행위를 할 때 약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다세대 지을 때 많이 지을 수가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조합원 수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1종에서 2종, 두 단계 정도 종상향을 하면서 재개발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무지 사업성이 안 맞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한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세월이 더 흐르면 이거 2단계에서 3단계, 3종까지 종상향 해줄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세월은 많이 걸리겠지만 소액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있는 게 바로 응봉 모아타운이다. 그에 반해서 응봉 1구역 단독 재건축 구역은요, 여기는 진행한 지도 오래됐고요. 이미 관청까지 난 사업장이기 때문에 거의 성수에 근접해가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 있거든요. 또 한강변의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현재 매매가가 17억에서 23억이니까 투자 금액으로만 거의 15억대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도 사업성이라던가 입지라던가 너무 훌륭하지만 투자 금액대가 이제 더 이상 소액 투자 개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호동 일대 보면 초기 구역들 꽤 있고요. 금호 23구역 신통기획 현재 연번 부여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매매가는 8억대. 또 옥수동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매매가가 16억에서 30억대. 연번동에서 걷는 단계인데도 그러거든요. 또 금호 21구역, 여기 금남시장 바로 위에 위치한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인가를 택한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금호동 일대는 잘 찾아보면 아직까지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걷지 않는 아주 노후도가 심한 조그만 구역들이 조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한 4억대에서 6억대 사이 정도의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은 할 수는 있지만, 여기 역시도 한 4억에서 6억 정도를 아주 장기간 동안 녹여야 되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마장동 사근동 일대 보면요. 여기 아주 초기에 구역 지정된 모아타운인데, 최근 들어서 1구역, 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를 했고요. 3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총 5개 가로정비 사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조합 인가 이후 단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여기는 빌라 매물 자체가 거의 전무에 가깝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로 10억대가 넘게 들어가고, 또 투자 금액도 거의 10억에 근접해서 들어가는 모아타운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근동 마장동 일대에 신통기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사근동 2구상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이게 이제 지난달에 이루어졌는데 본 정비구역까지 지정됐으니까 추진 단계에서 이제는 초기 단계로 넘어왔다. 그런데 여기가 사업성 보정 계수를 무려 2.0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허용 용적률을 20% 인센티브가 아니라 곱하기 2.0 했으니까 40%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이면 한 25%가량의 용적률을 임대로 추가 뽑아야 됐던 게 이제 허용 용적률이 2배로 늘어나니까 한 15% 정도로 줄어들었다.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었겠죠. 또 옆에 있는 마장동 382 신통기획도 본 정비구역 지정 작년에 이루어졌고요. 이 안에 있는 조금 큰 규모의 교회 그리고 한양대 부지가 있는데, 이거 이제 대토해야 되는 문제가 약간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현재는 빌라 매물 자체가 전무한 상태고요. 또 사근동 190 신통기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통기획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상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한양대 학생들의 자치촌으로 활용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매매가 좀 저렴한 빌라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6억 내외의 투자 금액대로는 한 3, 4억대로 접근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대상지 선정이 될지 안 될지가 100%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다. 왜냐면 여기 역시도 이 건물주분들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입지잖아요. 임대 수익이, 임대수가 굉장히 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또 사근동과 같이 신통기획위원회 상정된 용답 1구역과 2구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소액투자로 많은 분들께서 접근하셨던 동네인데, 여기도 역시 지금 매매가가 5억 후반에서 6억 근접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 금액대로 한 3, 4억대 정도 튀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구 전체를 봤을 때 그나마 소액투자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거는 용답, 사근, 마장 이쪽 일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동구 가격 흐름 보면요, 신축의 비역세권이고 소규모 단지여도요, 아무리 최소로 가더라도 20억대는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반 분양가, 아까
아까 봤었던 용답이나 사금 같은 동네도 다 20억 이상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업성도 좋아졌고 이 사업성 좋아지는 거 당연히 프리미엄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일대 땅값 높아지고 아파트값 상승되는 거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에 있어서는 무조건 희소식일 수밖에는 없다. 또 성수 같은 지역은 최소 투자 금액으로 20억대 이상 봐야 되고요. 소액 투자 불가능해진 지역들 굉장히 많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성동구에서 투자하려면 이제 외곽으로 밖에는 갈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초기 사업장들 보셔야 될 텐데 옥수구모 같은 지역은 지금 현재 초기 구역도 8억대 이상 투자 금액 들어가야 되고요. 그나마 마장 용답 권역이 초기 구역이 한 매매가로 6억대, 투자 금액으로 한 3, 4억대 정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동구 전체에서도 급지에 따라서 아파트값 20억 이상 가는 지역은요, 지금 현재 3억대면 소액 투자가 돼버렸고요. 30억대 이상 가는 지역에서는 4억대면 정말 훌륭한 소액 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몇천 투자, 1, 2억 투자, 이거는 더 이상 중상급지 이상만 가는 지역에서도 소액 투자 못한다. 만약에 1, 2억대 매물이 주변 아파트값 30억 가는 동네에 소액 투자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재개발과 거리가 먼 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30억 이상으로 예상되는 동네들이 이제 뻔하거든요. 한강변 벨트들, 자양동이라던가 노량진이라던가 이런 동네들에서 3억대, 4억대 정도로 투자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투자를 노량진이라던가 자양동 같은 지역에서 3, 4억대로 30억대는 투자하실 분들께서는 더 늦기 전에 이렇게 8억대, 9억대, 10억대 가기 전에 미리 연락 주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몬이었습니다.